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이용한 자기 PR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게 된 소프트웨어 공학 교수 오소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기 PR 시대가 왔다. 혹은 유튜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런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기 PR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막상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자기 PR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기 PR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특강 내용을 함께 보실게요. 자기 PR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확히 자기 PR은 무엇일까요? 또 자기 PR, 자기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이란 무엇이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오시면서 자기소개를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효과적인 자기소개 방법 또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PR이란 무엇일까요? PR은 Public Relation, 즉 대중들과의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미지의 제고나 제품의 홍보 등을 주목적으로 전개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P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PR 시대란 무엇일까요? 자기가 스스로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홍보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앞으로 취업 면접을 보실 때 또는 이직을 하실 때 면접 보시겠죠? 혹은 회사 미팅을 가셨을 때, 앞으로 새로운 동아리 모임을 나가셨을 때 등 수많은 상황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자기 PR입니다. 자기 PR을 굉장히 잘해야겠죠? 자, 자기 PR, 홍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Who am I?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의 정의를 알아보실 거예요. 자, 퍼스널 브랜딩이란 무엇일까요? 퍼스널 브랜딩, 결국 사람을 브랜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제공하는 특정 분야의 지식이라든지 경험, 인간적인 매력으로 완성된 브랜드를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불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업무 자격, 또 나의 성격 등 나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불러요. 가치. 그래서 나만의 개성이라든지 매력, 재능을 브랜드화하여 나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를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퍼스널 브랜딩, 여러분 브랜딩의 뜻을 아시나요? 브랜딩을 아시려면 브랜드도 아셔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친구들 만나러 가셨을 때 혹은 아는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자주 하게 될까요? 너 신발 정말 예쁘다. 여기 어디 브랜드야? 이 옷도 정말 예쁘네. 여기는 어디 브랜드야? 혹은 커피 마시러 가실래요? 혹시 어디 커피 브랜드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브랜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 브랜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별다방, 스타벅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투썸 플레이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상품을 경쟁 업체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라든지 심벌, 디자인 등의 총 결과물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스타벅스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는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혹은 여기 로고가 너무 예뻐서 저는 여기 다이어리를 좋아해요. 혹은 저는 여기만 가면 너무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에 굉장히 집중이 잘 됩니다. 이런 소비자가 해당 회사에 지니는 전반적인 느낌을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의 독특한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전략적으로 구축된 요소의 최종 결과물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이었죠? 그럼 브랜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퍼스널 브랜딩이란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겠죠. 이처럼 소비자의 머릿속에 회사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키, 아디다스 슬로건 아시죠? 나이키, just do it. 아디다스, impossible is nothing. 내가 마치 이 회사의 옷과 신발을 착용했을 때 정말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불가능이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마치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주죠. 이처럼 여러분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실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과연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굳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러면 저는 시대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는 정보화 시대죠. 정보화 시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결국 구체적인 정보가 더 가치 있음을 말합니다. 나라는 개인을 단순한 데이터 상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만한 가치 있는 상태로 꾸준히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결국 퍼스널 브랜딩은 기회 창출 기회를 높이고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비교 우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펜과 종이를 한번 꺼내보세요. 퍼스널 브랜딩의 기초를 같이 얘기해보고 같이 답을 해나갈 거예요. 펜, 종이 모두 꺼내셨죠? 자,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계속 강조했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What am I good at?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이 질문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어떤 활동을 하다가 혹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다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처럼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셔서 내가 칭찬받았던 경험이 뭐가 있었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세 번째, What I want to do.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번째, Why do you want to do it?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자, 다섯 번째 뭐죠? 바로 할게요. How to do it.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오소백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저는 제가 학창시절에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미술을 잘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저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저는 디자인을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제부터 디자인 툴을 열심히 배워볼 거예요. 포토샵을 열심히 배우고 프리미어 프로라는 영상 툴을 열심히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나는 누구이고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만 브랜딩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가고 싶은 길은 어디일까? 내가 5년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열정을 느끼는가? 내가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 알맞는 기술과 재능은 무엇일까? 즉,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럼 어떠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은가를 고민해 보셔야 해요. 내가 어떻게 인식되기를 바라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기억하기를 바라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또 여러분 동료들에게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자신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외부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시다. 자, 나의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내 작업물에 대한 주위의 반응은 어땠는가? 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는 내 경력에 대해 어떻게 적혀 있는가?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답을 얻음과 동시에 자신의 평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어요. 소통을 즐기는, 기술을 쉽게 익히는 이해력, 도전적인, 동물을 좋아하는,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잘하는, 인내심이 강한, 감성적인, 호기심이 많은. 보아하니 제가 몰랐던 저 자신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네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와는 정말 다른 답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퍼스널 브랜딩에도 3요소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차별성. 내가 남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사람들이 나를 왜 선택해야만 할까?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많은 경쟁자들 중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왜 회사에서 나를 꼭 선택해야만 하는가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를 광고에서는 유닉 셀링 포인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일관성. 모든 브랜드 파워는 강력하고 고집스러운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내 PR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퍼스널 브랜딩도 이 주제를 얘기했다가 저 주제를 얘기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고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브랜드를 구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이란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매력적으로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이 진정성에 관한 영상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에도 방정식이 있어요. 재능 플러스 훈련 플러스 소통 곱하기 시간 곱하기 타이밍이에요. 재능.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찾는다. 하고 싶은 일을 끊임없이 도전해 보시는 것이 재능이죠. 훈련.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까지 훈련이 필요하겠죠. 온오프라인 소통. 모든 일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결을 통해 완성되죠.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형성을 하셔야 되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굉장히 많죠. 자신의 전문성과 매력을 소개를 하셔야 합니다. 자, 시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내가 이 일을 너무 잘해.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와 차별적 전략도 갖추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타이밍이죠.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신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자기소개를 끊임없이 해오셨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죠. 무슨 일 하세요? 학생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과입니다. 5년차 회사원이에요. 학생을 가르쳐요. 이 답변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으신가요? 학생을 가르쳐요. 도대체 이 학생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수학을 가르치는지 과학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없죠. 5년차 회사원이에요. 5년차 회사원인데 그러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회사에 왜 그 회사에 가게 됐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학생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과입니다. 그럼 이 학생은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소프트웨어 공학과는 왜 갔는지 이 학생은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답변을 듣게 되면 우리 뇌는 금세 피로해져요. 궁금증을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궁금증도 얻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자, 주목받는 자기소개법에는 FAB라는 자기소개법이 있어요. FAB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장점이 특정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마케팅 기술. 여러분, 이거 아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러이러한 마케팅 기술이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FAB는 또 영어로는 fabulous. 아주 멋진, 기막히게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의 fab를 정의하는 것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 자체로 아주 멋지고 기막히게 좋은 상품이라고 어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fab 자기소개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fab는 feature, 특징, advantage, 장점, benefit, 이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특징을 정의하고 feature, 어떤 강점이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필하고 advantage, 어떻게 이익을 줄 수 있는가 benefit, 을 fab 자기소개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시겠죠? 미국의 대표 쇼핑 기업 어딘 줄 아시죠 모두?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기업 설명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fab의 문장 공식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인터넷 종합 쇼핑몰로 feature,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가장 빠르게 연결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dvantage, 장점이죠. 고객의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서비스한다. benefit, 이익이죠. 특징, 장점, 이익. 정확하게 표현했죠.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남는 기업 설명이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보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법을 만들 수 있는지 feature부터 보실 거예요. feature는 뭐라고 했죠? 특징이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특징을 정의하는 것이 feature입니다. 자, 예시를 만들어 왔어요. 나, 출판기획 계획 전문가 이보미는, 나, 차세대 빅데이터 융합기획자 김철수는, 나, 제너럴리스트 표현 전문가 최수미는, 이런 것처럼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특징을 정의하셔야 해요. 즉, 이거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단어로 보여주는 것은 브랜드 네이밍도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하죠? 다음은 뭐였죠? advantage. advantage는 영어로 장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강점이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특출난 장점 한 가지를 강조하시면 됩니다. 출판 전반의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 융합교육 1세대로서 프로그래밍을 함에 있어. 교육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어. 이처럼 여러분들의 강점이나 장점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뭐였죠? benefit이죠. 이익. 어떻게 이익을 줄 것인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약속하라. 여러분, 이 자기소개법이 취업하시는 데 필요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이 회사를 위해서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당신의 자서전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출간에 이른 전 과정을 도울 것입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와 다양한 주체의 시선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 브랜드만의 유니버셜 디자인 창출의 색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fab 문장 공식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의 원샷 메시지를 만들 수 있으세요. 자, fab 자기소개법을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죠? 그렇죠.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소셜미디어,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퍼스널 브랜드로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앤디 워홀 아시나요?
앤디 워홀은 팝아트 바로 나오죠. 이 앤디 워홀이 네트워크 분야의 성공한 대표 인물입니다. 처음 아셨나요? 저는 앤디 워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르 안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장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스스로 기회를 높인 아티스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앤디 워홀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앤디 워홀 본명일까요, 여러분? 본명으로 알고 계셨죠? 아니에요. 앤디 워홀의 본명은 앤드류 워홀라였대요. 근데 앤디 워홀은 이 앤드류 워홀라에서 A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앤드류는 앤디라고도 부르죠. 앤디 워홀, 자신을 앤디 워홀 이렇게 부르고 다녔대요. 즉 브랜드 네이밍을 스스로 정비하는 작업을 거친 거예요. 또 앤디 워홀은 회화뿐만 아니라 잡지 편집장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방송 출연 이런 거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과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 앤디 워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마릴린 먼로, 코카콜라, 캠벨 수프. 그럼 팝아트 떠오르시죠? 그럼 도대체 앤디 워홀은 왜 이렇게 대중적인 브랜드를 오브제로 이용했을까요? 앤디 워홀은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었던 거예요.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행태는 현대미술의 핵심 철학이 되죠. 그 당시에 오직 자기 작품으로만 평가받기를 바라던 다른 아티스트들과는 정말 다른 행보를 보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앤디 워홀은 자신의 작업실을 이용해서 다른 수많은 아티스트들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수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만남의 장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앤디 워홀은 네트워크 분야에 성공한 대표 인물이 되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PR을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